이렇게 식도염이 생기면 이제 치료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합니까?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일단 조정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약물 치료 중에서는 제일 대표적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 1, 2주 정도 약을 드시게 되면 증상이 대부분 좋아지게 되고요. 1, 2주 만에요? 네, 워낙 약들이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염증이 심한 경우에 따라서 4주 내지 8주 정도 꾸준하게 약물을 복용해 주셔야 그런 염증들이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역류성 식도염은 치료는 쉬우나 완치는 힘들어요 라는 얘기를 꼭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약을 먹다 뭐 괜찮아지면 끊고 다시 이렇게 다시 복용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이게 번복되는 게 사실 정말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한 방에 수술 같은 거 없나? 한방 좋아하잖아요. 예? 한 방에 뭐 뭐든지 한 방이죠. 뭐든지. 그럼. 사실은 예전부터 이런 치료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림 보시다시피 복강경으로 요즘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배에다가 구멍을 여러 개 내서 저런 기구만을 배 안으로 넣은 다음에 그 위에 늘어져 있는 점막을 하부식도 괄약근 주위로 감싸주듯이 조여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부식도 괄약근압이 올라가면서 역류성 식도염을 줄일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식도열광 헤르니아 같이 구조적으로 약을 먹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역류성 식도염 수술 방법이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흔하게 앓고 있는 이 역류성 식도염에는 저 수술을 권유하는 건 아니시죠? 네. 약물 치료로 대부분 네,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수술은 너무 예외적인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계속 갖고 가잖아요. 오랜 시간. 이렇게 장기적으로 염증이 계속되면 왜 암이 생긴다는 그러지. 얘기도 하잖아요. 식도염에서 식도암. 그렇지. 네. 식도암은 되게 무서운 정말 예후가 거죠.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식도암으로 가는 경우는 식도염 중에서 특수한 형태인 발해식도라고 해서 이미 식도 점막이 장에 있는 점막처럼 변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국한해서 식도암으로 갈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빈도가 발해식도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말씀해 주신다면 몇 퍼센트? 발해식도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내시경을 하는 환자들 중에서 1% 미만에서 저희가 연구를 했을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소수긴 합니다만 1% 미만이지만 식도암이 생길 수 있다. 있습니다. 뭐. 제가요 그 새벽마다 아플 때마다 예. 저는 물을 막 들이켰어요. 아프니까 예. 쓰리니까. 근데 어떤 분은 물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경험상 너무 쓸 때 물을 안 마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안 마셨다는 거예요.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위산이 넘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의 물을 드셔주시는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 자체를 먹어서 식도염 증상을 유발하시는 경우도 사실은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문제는 너무 과량을 먹게 되면 다시 위에 볼륨이 늘어나고 인해서 다시 위 안에 있던 그런 위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역류시킬 수 있는 찬스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드시는 거는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건 도움이 되는 건가요? 뭐 경우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새벽에 네. 공복에 속이 쓰릴 때는 침이 마르고 하니까 쓱 내려가니까 도움이 되고요. 네, 너무 많지 과식을 한 않다면. 상태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위산하고 같이 역류가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악화가 될 수 있다. 네. 밥 먹은 직후에는 너무 과하게 마시지 말라. 뭐 이렇게 네, 그렇게 이해하면 정리해 주시면 될까요? 될 것 같습니다.